안녕하세요. 밀글상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컨텐츠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. 제가 일전 영상에 호주에 있으면 영어를 쓸 때 주로 돈을 쓰는 영어보다는 이제 돈을 버는 영어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제 영어 실력은 내가 돈 쓸 땐 영어가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늘지는 않습니다. 똑같은 말만 하게 되고요. 하지만 의뢰 영어,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영어는 빨리 늘고요. 어휘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지금도 간간히 보면 그 이력서를 뽑아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. 한국뿐만이 아니라 호주에 오는 워킹 홀리데이 그 친구들 같은 경우가 레주메를 이만큼씩 뽑고 다녀요. 이 얘기는 제가 워킹 홀리데이에 왔을 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. 13년 전이면 언제입니까? 2006년인가요? 2006년에 제가 워킹 홀리데이인데 그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. 이력서를 100장을 뽑아서 뿌려라. 그러면 그 중에서 뭐 한 두세 군데 연락해서 취직이 된다. 근데 그건 옛날 말이에요. 뭐 지금도 아예 뭐 되지 않는다 라고는 장담을 드릴 순 없지만 제 때보다도 더 어려워진 상황이에요. 그리고 갖다 주면 그 바로 버리기 일쑤고요.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고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? 영어 관련되고 뭐 취직 관련되고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오신 분 기준이에요. 많은 분들이 호주 오시게 되면 이런 풍경을 기대를 해요. 외국인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일도 하고 영어도 하고 돈 모아서 여행 가고 음 그렇게 될 확률은 100명이면 1명, 1000명이면 5명, 아무튼 극히 드뭅니다. 극히 드물어요. 이제 처음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명목은 그런 거잖아요. 호주에 와서 일도 배우고 영어도 하고 이게 시작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영어를 안 하시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. 기본적인 건 요즘은 정보들이 많아서 조금 하고 오시는 것 같지만 그게 여기서 현재 호주인의 회사라든지 이런 어떤 그 장소에 취직은 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배운 영어랑 실전 영어랑도 틀리고요. 그리고 질문 자체가 다르고 처음엔 당황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제가 지난 영어에서 말씀드린 게 영어를 배우는데 의뢰 영어를 하시라. 그리고 호주에 왜 왔는지 생각을 해보시라. 그러면 영어 준비를 꼭 하시고 오시고요. 근데 그렇지 않고 오셨어요. 예를 들면 뭐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러면 1년 중에 3개월은 영어 공부와 한인 잡을 그냥 잡으세요. 그리고 또 수많은 선배님들, 워킹 비자 선배님들이 한인 잡 하지 말란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해합니다. 저도 뭐라고 할까요? 아까 제가 말한 뭐 외국인과 더불어서 이런 워킹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매일 소주나 마시고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워킹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뼈저리게 잘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이 한인잡이 얼마나 진짜 욕지거리가 올라오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3개월이라고 해요. 만약에 본인 스케줄을 1년을 잡고 오셨다. 그 중에 3개월은 이걸 하세요, 그냥. 영어 공부하시고요. 한인잡 하세요. 뭐 100장 이력서 100장 돌려면 돌려보세요. 뭐 안 된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니까 그건 본인 선택이시니까 해보시는데 그냥 한인잡을 잡는 게 빠릅니다. 단 제가 팁을 드리자면 호주 잡을 하는 발판이 한인잡이 돼요. 호주에서는 경력자 위주로 상담하면 우대해 줍니다. 한국도 그런 경향이 많아졌잖아요. 그 경력직을 선호를 해요. 호주는 현재 경력직을 선호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
이 경력이 호주에 없으면 인정 안 해줍니다. 한국에서 뭐 예를 들면 바리스타 커피 만드는 거를 10년 했어요. 이거는 커피 한번 타보라고 기회는 주겠지만, 예를 들면 내가 카페에서 서빙을 했는데 서빙을 해서 뭘 하겠다, 한국에서 빵을 구웠다, 뭐 혹은 뭘 해봤다 라고 하는 거는 호주 오면 리셋이 돼버려요. 인정해주지 않아. 기술적인 부분, 뭐 빵 굽는 거나 커피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조금 논의를 하고요. 아무튼 경력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주로 알바 많이 하시잖아요. 카페 알바, 뭐 식당 알바, 뭐 전문적으로 기술이 요하지 않는 걸 하시다 보니까 이력서 때 그거 아무리 백날 적어내도요, 읽어보지도 않고요. 한국에서 한 거니까. 그리고 도움도 되지 않아요. 근데 호주에 있는 한인잡을 할 경우는 호주에서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. 그거는 이 3개월 이후에 이걸 들고 이제 seek.com이나 그런 데를 활용을 해보세요. 들고 다니지 마시고. 뭐 검트리 많이들 얘기하시고, seek.com이 훨씬 더 나아요. 제가 seek 사용법은 제가 요 영상 다음에 또 준비를 해서 같이 한번 봐 드릴게요. 그리고 한인잡은 경력을 위해서 한다 하세요. 그냥 최저임금도 아직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나쁜 사람들이고.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. 돈은 벌어야 되고 오지잡은 구해지지 않고. 그리고 영어가 준비되지 않는 오지잡을 할 수 있는 건 설거지, 청소입니다. 그리고 영어를 쓸 수 없는 일만 하게 돼요. 운이 좋아서 오지잡을 잡아도 영어를 쓸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호주 와서 누굴 알았는데, 야 내가 나 이제 꼭 갈 거야 한국에, 너한테 이거 잡 이거 줄게, 이거 오지잡이야. 그럼 주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, 뭐 호주 그 허스피탈리티라 그래갖고 그 침대보 정리나 호텔에서 일하는 거 있죠. 그것도 의미 없어요. 그런 오지잡은, 글쎄요, 저는 카페에서 서빙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고요. 그 스타프들이랑 얘기하고 떠드는 게 영어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. 돈은 당연히 이렇게 몸을 쓰고 설거지 청소하는 거는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, 자립이 될 정도로 본인만 부지런하면 된다라고 봐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꼭 하세요. 영어 공부와 한인잡 하시고 경력을 위해서 한다. 예를 들면 한인잡 같은 경우가 카페나 식당, 주방 보조 뭐 이런 거 있죠? 그런 걸로 이력서 작성해서 가세요. 근데 중요한 건 매니저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주방장이나 이런 관계는 사이를 좋게 하는 게 좋아요. 레퍼런스 같은 거 적거든요. 그 연락해서 일했니? 뭐 얘 어떠니? 이런 거 물으니까, 주인이 주방장이면 어쩔 수 없고요. 근데 따로 주방장들 두시기 때문에 주방장이랑 좋은 관계해서 전화 오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. 혹은 영어 말할 수 있는 분한테 이제 부탁해 두시면 되고, 이제 카페, 식당에서 3개월 경력 쌓고 그때부터 오지잡 알아보시면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.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.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울리다 보면 이제 다른데 오퍼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, 들리는 그 오지잡을 하다면 다른 친구들이 가는데 소개받아서 갈 수도 있어요. 그런 장점이 있고요. 그리고 영어 공부하면 어학원을 다니시잖아요. 이제 어학원에서도 얽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이제 많은 분들이, 저도 그랬어요. 호주 가면, 어학원 가면 한국 사람이랑 모른 척 해야지, 외국 애들만 아는 척하고 놀아야지.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. 안 됩니다. 제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제 주위에 100이면 100 그렇게 성공한 사람 없어요. 결국에는 어울리게 되고요. 결국에는 이제 그쪽으로 뭐 아름아름 일 소개도 받고 뭐 그렇게 돼요. 근데 그럼에도 어학원을 가고 그렇게 한국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 외국 친구들이랑도 노세요. 뭐 유럽 친구들, 중국 친구들이랑 노세요. 그리고 관계를 좋게 하세요. 그러면 걔네들도 어차피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애들 영어 목적으로, 뭐 돈이 궁핍하거나 이런, 궁핍하다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본인 자립을 위해서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
그 친구들도 이제 일자리 알아보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속에서 들어가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. 이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. 친구 속에서 들어가는 경우. 제가 이건 워홀이니까 이건 여기까지 하는데 뭐 호주에서 이민 계획이나 학생 비자 가지신 분들은 따로 다룰 거예요. 근데 소개받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소개받아서 잘 풀려서 되는 경우 정말 많아요. 그래서 괜히 이력서 100장 종이 낭비하지 마시고 영어 공부하시고 한인자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레주메 이력서 만드는 법 준비하셔서 호주 일 도전하십시오. 그러면 100% 성공한다고 봅니다. 저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호주 오지잡 쪽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영어가 늘 수밖에 없어요. 몸 쓰는 일 아닙니다. 몸을 다 쓰긴 하겠죠. 몸을 아예 안 쓰는 일은 없으니까. 근데 주로 뭐 설거지라든지 말이 필요 없는 일 직군만 안 가면 저는 식당이나 카페가 오히려 더 나아요. 카페 서빙하고 손님이랑 대화하고 식당에서도 이제 주방 보조 정도 되면 설거지는 진짜 설거지만 하거든요. 주방 보조 정도 되면 얘기하는 게 있고 지네들끼리 회식도 하고 할 때 어울릴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기회가 많으니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요 관련된 팁은 또 생각나는 대로 업로드를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요. 이력서 100장 돌리지 마세요. 그리고 호주에서 호주다운 생활을 하려면 한인잡 같은 경우는 경력을 위해서 한다 생각하고 이 악물고 그냥 눈물 젖은 빵을 저도 먹어봐서 하는데 3개월만 딱 버티시고 경력 만들어서 오지잡 구하십시오. 그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아요. 의뢰 영어를 할 수 있는 성공 확률.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좋은 하루 되십시오.